미술 시장의 다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구 최대 아트페어인 2013 대구 아트스퀘어가 엑스코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포항시의 노인 생활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 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영덕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비행 중 실종됐습니다. 교관과 훈련생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부부가 두 아들마저 뇌병변과 시력 악화로 병원 신세지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도 매서운 추위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오늘 오전까지만 견디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 많은데요. 현재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특히 봉화의 경우에는 영하 7도, 의성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이외에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서 활동하기가 수월하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금요일부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2013 대구 아트스퀘어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6회째를 맞아 미술의 상업성과 예술성을 함께 모색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작가 티츠가 그린 작품입니다. 가로 2m 80cm, 세로 2m의 대작으로 100년 뒤 지구와 지구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웃처럼 한 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독일의 갤러리는 한강 이남 지역의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작품을 들고 대구를 찾았습니다. We find that a lot of the collectors from Busan and Daegu don't come to Seoul, and that's the reason why we think it's good for us and to find these collectors again and find new collectors.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 국제 아트 페어 키아프와 함께 우리나라 양대 아트 페어로 꼽히는 대구 아트스퀘어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아트스퀘어는 아트페어와 청년 미술 프로젝트 두 개 행사로 나눠서 치러지는데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 7개 나라에서 111개 화랑이 6,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여 현대 미술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치를 보듯이, 풍경을 보듯이 옷에 가지고 작품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이루어집니다. 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40살 미만의 청년 작가들만 참여하는 청년 미술 프로젝트는 10개 나라에서 48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실험성 강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디자인이야말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혁신을 구현하는 창조의 핵심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자인 관련 산업은 중소기업을 살리는 흥망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성서 5차 산업단지에서 3년 전부터 가정용 의료용품을 생산해온 이 회사는 디자인을 단지 보기 좋게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흥망의 열쇠로 여기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브랜드 파워, 그 이름값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직 제품만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만큼 상품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떤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첫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어서 디자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업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가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그 다음해부터 매출이 평균 22%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에 눈떠가면서
산업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 경북 디자인 회사들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혜 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 기업들이 최근에 수적으로도 거의 한 300% 정도 늘어났고 매출도 그에 따라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부가가치에서 일반 연구개발의 3배의 효과를 유발한다는 디자인 산업에 대한 지역 산업계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 조례를 시행합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을 60% 이상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발주기관에서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 기업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상무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92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반응을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의 절반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리고 39%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바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65세 이상 9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2달간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행복하지 않거나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중증 우울이 18%를 차지했고 경증 우울도 2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울증과 질병,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등 자살 위험 요인을 평균 4개 이상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이 사회적이거나 이제 개인적인 위험도 한두 개가 아니라 평균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18%를 차지했고 몸이 아파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도 22%나 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노인 복지와 건강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포항시 노인 데이터 전산망 구축과 함께 우울증 위험 집단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자 서비스 확대, 이러한 부분들의 대상이 좀 많이 차상위 계층과 같이 좀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제언을 했고요. 이번 노인 실태 조사는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시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포항에서 처음으로 노인 자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16.5%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영덕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비행 중에 실종됐습니다. 교관과 훈련생 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영덕군 칠보산 중턱, 경찰이 실종 비행기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집니다. 조명을 비춰보지만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 영덕 칠보산 칠분응선은 경사가 아주 가파른 데다 길도 없어서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서대 소속 세스나 172 경비행기는 어제 오후 영덕 칠보산 인근에서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한 뒤 사라졌습니다. 저희에게 확인된 시간은요, 19시 36분 레드에서 로스트된 거, 파악된 거 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에는 여성 교관과 한서대 소속 실습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마지막 교신 당시 기체 이상 등 특이 사항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비행기는 야간 비행 훈련을 위해
어제 오후 5시 50분 충남 태안 비행장을 이륙해 오후 7시 반 경북 울진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과 공무원, 소방관 등 40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실버산이 아주 광활합니다. 넓어가지고 경찰서, 군, 소방서, 우리 주민과 해서 내일 아침에 10명과 동시에 하루 빨리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으면 헬기와 구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실종자와 기체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내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73일간 북구 서변 지하차도 단면 보강 공사에 따라 교통을 부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작업에는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씩 부분 통제를 하고 야간 작업 시에는 한 방향이나 양방향 전면 통제를 실시합니다. 작업 시간은 낮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루어지며 도로 전면 통제 시에는 상단 도로로 차량을 유도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진학 담당 교사를 초청해 대규모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영남대는 어제 천마아트센터에서 대구 성광고등학교와 남산고, 대구여고에서 온 학생과 교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설학과와 특성학과를 소개했습니다. 영남대는 이달 2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52개 고등학교 2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트에 목도리까지 이제 겨울옷 꺼내 입는 게 어색하지 않은 날씨인데요. 이 성큼 다가온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나서 온기를 담은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구불구불 골목길로 이어진 달동네에 연탄이 배달됩니다. 검댕이 얼굴을 한 아이들의 고사리 손을 타고 한겨울 시린방을 덮여줄 연탄이 옮겨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곳곳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호흡도 맞아갑니다. 춥지만 뿌듯하고 보람차요. 올겨울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연탄은행은 겨울철을 맞아 예천 지역 홀몸 노인과 저소득층 100여 가구에 5만 장의 연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달된 연탄은 가구당 300장씩, 최저 난방 기준으로 2개월치 분량입니다. 탄도 한 장 못 들어요. 거기서 이까지 들어가려고 한 50m 넘지 뭐. 좋고 마고지요 뭐. 말 못하지요 뭐. 지역의 개인 후원 회원들, 그리고 지역의 기업, 또 자치단체, 또 교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역의 단체와 기업,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훈훈한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음주 뺑소니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조사가 오늘 오후 이루어집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23살 A 상병 등 미군 4명을 소환해 미국 측 정부 대표와 통역 입회 하에 지난 8일 새벽 대구 남구 도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과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폭행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 당시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힌 미군 A 상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4%로 측정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말까지 추진하려 했던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달 더 연장해 내년 1월 29일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예상 지역을 선정해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는 시간대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이 두 아들마저 뇌병변과 시력 악화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대구시 남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49살 이용섭 씨 부부와 두 아이가 사는 곳입니다. 기저귀와 유모차,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여느 집과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이용섭 씨 부부에게 일상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홍섭 씨와 아내 연숙 씨는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흐릿하게 보이는 시각장애 1급. 4살인 첫째 재만이는 뇌병변 1급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더디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2살인 둘째 재윤이도 선천성 백내장으로 안구를 적출할 뻔한 고비를 수술로 넘겼지만 시력이 괜찮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이들마저 아픈 것이 자신들의 평범하지 못한 운명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듯 담담한 표정이지만 그 표정 너머로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참고 견딘 깊은 상처가 어려 있습니다. 자를 시설에 갔다가 여놓고 없는 셈 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니까 그게 조금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좀 힘들지. 활동 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육아도 버거운 현실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병원비를 대는 것조차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기쁨도 잠시,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마련이 막막할 뿐입니다. 안마 일을 하고 있는 그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좋죠.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이용섭 씨 부부. 장애를 극복한 튼튼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환하게 앞을 밝혀줄 수 있는 도움의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검찰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구미의 반도체 업체 KEC의 사측 관계자 4명을 기소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지회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KEC 이모기획조정실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 등은 직장 폐쇄 대응 방안, 인력 구조 조정 로드맵 등의 문건을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KEC 지회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친기업 성향의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미래비전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심포지엄에는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과 윤주한 국제무렵회 한국위원회 회장 등 물 관련 전문가와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처럼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올라서 활동하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금요일부터는 풀리기 시작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건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남아있어서 메마른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고 영천과 청도는 영하 4도로 아침 기온이 많이 낮습니다. 김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봉화의 경우 영하 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많이 춥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경주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5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